육식갑자 중에서 이제 무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만, 무술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일주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떠올리셔야 돼. 바로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거 가지고선 지금 뭐 지장간이 어떻고 그걸 보시지 말고요. 보자마자 그림을 하나를 딱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술 그리면은 한마디로 산과 산이 이렇게 전부 다 겹쳐 있죠. 그렇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첩첩산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첩첩산중이네요. 그 다음에 고봉줄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뭐 그 말밖에 없어요. 이게요. 실제요. 그래서 아주 첩첩산중이 아주 무성하게 그쵸? 그 다음에 고봉줄령이 아주 첩첩산중이 무성하게, 고봉줄령이 아주 비장함을 가지고서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서 있는 아주 고산의 아주 그 천문을 우리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배우지는 않으셨어요. 12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2운성은 들어보셨죠? 12성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2성은 지지자수부터 12개 저 해수까지 각각의 별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수를 가지고선 자귀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을 가지고선 축액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액성, 그 다음에 인을 가지고 인권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수를 가지고 목숨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금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유인성, 다시 얘기해서 천인성을 낳았구나 이렇게 그래요. 그럼 요 인은 칼인자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유를 놓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살상대권업, 그러니까 조금 세고 힘이 있는 직업들이 있죠. 이런 직업에 임하면 우리가 이것을 업상대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직업이 있지 않으면 몸이 아프거나 몸에 칼을 댈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업상대체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이렇듯이 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12성에 비춰서 술해는 물론 여기 이렇게 와 있겠습니다만, 여기 오고 여기 묘고 여기 유고, 요 술은 술예성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술예성은 천예성을 낳았다 이러거든요. 술은 뭐 그냥 우리가 쓰는 술이고, 예는 예술할 때 별을 놓은 거예요. 요 예자가 뭐냐면, 예자가 이렇게 활인이라든가 종교, 신앙과 관련한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술하고 해의 반대 방향에 있는 거는 뭐예요? 진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술의 진사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술의 진사를 우리가 천라, 지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라, 지망. 그래서 보통 라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라망은 12신살 중에서 흉살 중에서 가장 상위의 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무술이 왔어. 술을 낳네? 그러면 술해 진사지요. 그쵸? 술을 낳구나. 라망을 낳구나. 팔자소관이 다단하겠구나. 굴곡이 있겠구나. 언제? 술해 진사 천라지만 운해. 그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2012년이 뭐예요? 임진. 2013년이 뭐예요? 개사였죠. 이 운해는 편했을까요? 안 편했어요. 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 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 대운을 보니까 술의 진사가 또 놓여 있는 거야. 왜? 술의 진사는 반드시 붙어 있죠. 네. 술해가 붙어 있든 진사가 붙어 있든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꽝이에요, 인생.
그러면 라망은 뭘 해라? 뭘 하냐면 무조건 수성하는 겁니다. 수성. 수성과 반대되는 얘기가 창업이에요. 수성은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냐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창업은 이혼하고 나눠지고 분리하고 승진하고 승급하고 그 다음에 진짜 무슨 사업하고 뭐 전부 다 무슨 뭐 이걸 가지고 우린 전부 다 창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조건 수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성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수성해야 되는데 수성을 못해요 사람들이. 왜? 이 오화까지 임묘진에서 이렇게 쭉 가는 기운이 목화로 가죠. 일생대원이 이렇게 놓이면은 자기 착각에 빠져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오화는 껍데기는 환대, 송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음이 어떻게 되나요? 시작하죠. 이름이 희생하는 거예요. 일음이. 오화는 껍데기는 화지요. 속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이름, 이음, 삼음, 사음, 오음, 육음으로 들어가죠. 여기 해수. 그렇다고요. 자수는 껍데기는 물인데, 수인데 어떻게 일, 양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그만 못 둬. 그래서 진사가 되면은 오 앞에서 멈춰라. 수레가 되면 자 앞에서 멈춰라. 바뀜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체용의 변환, 그래서 부음, 포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오해자는 어때요? 갑자 이렇게 쓰지 갑해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부음, 포양이에요. 이렇듯이 무술이 놓여있다, 수레가 놓여있다고 한다면 라망을 낳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레를 낳았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주역을 배우시면은 주역에는 어떻게 여기가 뭐예요? 무슨 방이에요? 방향이 있죠. 전부 다 동서남북에서 진, 태, 리, 감. 그 다음에 간, 손, 곤, 건 있죠. 여기가 건방이에요. 건방. 건자는 하늘 건자를 이렇게 쓰죠. 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아니면 뭐 일반 방이라도 좋아요. 방을 딱 구입해 놓고 집을 구입해 놓고 아이들 자식들 방을 이렇게 수레는 서북 방향이죠. 그렇죠? 서북 방향의 수레 방향에다가 방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가요? 기가 어른을 능가하려 그래서 우리가 뭐스럽다 그래요. 뭐하다 그래요. 건방지다 그러는 거예요. 건방이 어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셨나요? 그럼 내가 이사를 했어. 건방으로 이사를 했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아프다? 부모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를 이제 다 보셔야 되는데 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왕지좌요 황제남면이야. 높은 사람이 앉는 장소예요. 그래서 수레를 놓으면 아까 우리가 예술할 때 예자 있죠? 수리예를 낳기 때문에 타고난 뭐예요? 무술. 발음 그대로 해보세요. 무술이. 무술이라고. 시중 들건 하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활인적덕하는 명.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첩첩산중의 우리가 이렇게 무술일주들은 첩첩산중의 고봉줄령을 낳아서 공명신이 말도 못해. 공명신 그 다음 출세요. 하늘을 찔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은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는 보니까 이렇게 민둥상의 개 민둥산의 개 그러니까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큰 민둥산에다가 개의 무리들을 낳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이 무술일주들은 혹시 주변에 무술일주들 아시는 분 있나요? 보시면은 술을 한잔 해보시면 알아. 굉장히 조용해요. 처음에는 온순하고 근데 한 잔 딱 들어가면은 발동이 걸리면은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 다 좌지우지해버려. 그게 무술일주의 특징이 뭐냐면 민둥산에다 개를 끌고 다녀가지고 아주 친구들도 많아. 그 다음에 뭔가를 자기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 지도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술일주들의 어떤 그런 동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무술일주들은 왜 종교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하냐면 술에 신정물을 놨어요. 지장간이. 그렇죠. 이렇게 신정물 나서 이렇게 식상과 비겁이 요 사고에 들어오거든요. 식상과 이렇게 비겁이 사고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상을 가지고선 신술이 관대를 냈으니까 이걸 가지고선 월사를 낳니 그러고 또 하나는 화계를 낳니 그런데 식상과 비겁이 이렇게 사고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아주 세속적 정량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서 종교적인 사람들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여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술일주들의 여명들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무당기가 가득해. 무당기가 신기가요. 주변에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 눈빛들 해보면은 상당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눈 자체가 굉장히 그 광채가 아주 광렬합니다. 그래서 신기가 있구나 딱 알아요. 근데 신기가 강한데 글문 도사들을 딱 보면은 온순해져요.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미 활인이 들어오셨으니까 전혀 그런 신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은 이제 신살에 괴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쵸? 괴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가녀지동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뭐 제곡인, 태극기인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좀 보시면은요. 혹시 괴강살 많이 들어보셨나요? 괴강. 네, 그렇습니다. 이 괴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괴강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경임에 있어요. 그렇죠? 무토에 무진, 그 다음에 무술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에 경진에 와 있고 경술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임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임술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진임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괴강 그러거든요. 근데 이 괴강은 북두칠성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앞 대가리 4개를 괴강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진, 임술의 여명을 보면은 아이고 저거 남편 잡아먹을 것 XX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괴강을 낳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이렇쿵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런 말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사이비예요. 잡설이에요. 이 괴강은 뭐냐면요. 여명의 입장이 됐던 남명의 입장이 됐던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도력이에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도. 요즘 사법고시가 되었던 육군사관학교가 되었던 여자가 못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대통령까지 된 마당에 오히려 남명이 더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이화여대 들어가나요? 남자가? 숙명여대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교수 외에는 입학이 안 되잖아요. 여명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야 무슨 뭐 너는 지지에 도화살이 태거하니까 이렇쿵 저렇쿵 그런 얘기 쓰는 사람 같으면은요 이 업계에서 떠나야 돼요. 안 돼. 현대적으로 다 멋있게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면. 괴강 놓으면은 한마디로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딱 보러 왔는데 이렇게 무진에 무술에 경진에 경술에 임진에 임술을 보잖아요. 자신 있게 한 말씀 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선생님이 관에 들어가 있으면 낙오를 넣는 사람은 돈과 관련해서 복이 있다 없다?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재고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재의 창고가 어떻게 아주 천우신조가 있는 사람들 재고 귀인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재고 귀인이 몇 개가 있냐면요.
갑진, 그 다음에 병술, 그 다음에 정축, 그 다음에 무술,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신, 미, 그 다음에 임, 신 이래요. 임신은 임술이에요. 미안해요. 갑진,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신미, 임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고기인 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진,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신미, 임술들은 돈에 관해서는 상당히 재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고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육진의 관점과 그 다음에 재의 관점. 재는 발복인데 육진은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흉화로 들어와 있죠. 왜? 사고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육진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를 놓으면은, 진술증미 고를 놓으면은 돈은 벌릴 줄 모르지만 육진은 뭐라고요? 흉화가 있어요.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럼 무술은 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까라는 것은 돈을 열고 닫게 해주는 삽 연장이 뭐라 그랬죠? 충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충형의 운에, 그럼 금년 2015년은 미토가 들어오면 미술이, 그쵸? 형하죠. 그렇죠. 형하죠. 미술이 삼형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충형일 때 어쩌다 열리죠. 무덤이. 그쵸? 그걸 우리가 계고, 일반 사유로 얘기하면 분묘한다 그러잖아요. 시체를 꺼내서 태워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분묘, 개장 뭐 이렇게 최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주에서 뭐라 그런다? 그걸 계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골 때, 그럼 이 사람은 금년에 돈이 어떻게 된다? 요 안에 돈은 나한테는 토국수예요. 술신정부인데 지금 요 안에 지금 없지, 돈은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수가 지금 어딘가 있어. 여기 임술이 여기일 수도 있죠. 요게 싹 들어가 버린 역할. 그럼 천간에 재를 보는 사람은 금년에 틀림없이 돈이 날아가더라. 이걸 우리가 계고,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에 가서 한참 이따 다시 이따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재고 기운이 이러한 사고를 놓은 사람들이라 고해간에서는 상당히 아주 발복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술은 태극 기운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태극 기운 같은 경우는, 태극 기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봉우마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늙어서도 나이 가면 갈수록 돈이 자꾸 쌓이는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재고균이고 태극균을 낳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올까를 보셔야 돼. 자, 이 첩첩산중에 고봉줄령이에요. 그쵸? 이 무거운 큰 땅이 그냥 가볍게 훌떡 열리고 훌떡 닫혀버릴까요? 아니에요. 서서히 열리고 서서히 닫혀요. 무술 때문에요. 이 무술은 덩치가 굉장히 큰 산이에요. 진짜 무술은 깊이가 말도 못하는 그 중화직이라고요. 기토처럼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무토를 일간에 놨다고 한다면 그 움직임이 점잖아요. 둔탁하고요. 근데 속내는 어떨까요? 실제는 그렇진 않아요.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왜? 괴강에 가녀를 낳아서. 그런데 내가 태극기운을 낳다, 내가 재고기운을 낳다고 해서 언제든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열리고 서서히 닫히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요. 진득히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술의 일주들, 재고기운을 놓은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꽤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서 이런 사람들은 활인적덕, 다시 이제 활인이라는 얘기 또 나오죠. 활인적덕 해야지만은
일생이 편안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에는 가난했다 손치자고요. 선빈이야. 가난해도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빈 후부.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은 뒤에는 대단히 공명을 얻어가는 부자가 되더라. 이 사주가 무술의 사주예요. 그래서 무술의 사주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근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참 힘들죠. 참 힘들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무술일주를 월화천만 사주다 이렇게, 지금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입에 이제 숙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를 아주 익숙하게 구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월화천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용어들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월화천만은 뭐냐면 월살의 월자, 그 다음에 화계의 화자, 그 다음에 천살의 천자, 그 다음에 반한, 이 반한살의 반 해서 월화천만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일지의 사고를 놓으면은 무조건 누구든지 간에 월화천만이에요. 일지의 진술충 및 사고를 놨다면 월화천만 사주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화천만, 일지 사고를 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활인 종교명인 거예요. 활인 종교명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구류술업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걸 월화천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월화천만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까요? 이제 무토하고 술토의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의 기준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고 만민영 선생의 삼명통해가 있더라. 삼명통해. 이 삼명통해의 이러한 그림을 빌려다가 우리가 쓰는데, 무토를 가지고 거기 이제 그 책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죠? 무토는 위하 이렇게 나왔어요. 하라고. 무토 위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무토는 노을이에요. 노을. 그 다음에 술토는 수리 소원 이렇게 얘기해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 타버린 더 들판을 가지고 가을거지가 끝난 땅을 가지고 우리는 소원 이렇게 얘기해요. 소원은 불탄 들이에요. 불탄 들. 요건 하고. 그래서 이런 건 딱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실 필요가 없고, 무토 그러면 노을, 술 그러면 탄들, 탄들, 가을거지 끝난 들이에요. 들판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을이 말이에요. 이 노을이 어디에 저렇게 이제 가을거지 끝난 황량한 들판을 이 노을이 져버렸어. 그럼 그림 자체가 어떻든가요? 벌써 노을이 황량하게, 그쵸? 탄들판 위에 깔려버려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고독지명이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독한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무술일주가. 그러니까 이 유고 만명 선생이 삼명통해에서 이 무토를 노을이라고 하고 술을 붉게 이게 딱 타버린 제로 변한 땅이라고 봤으니까 얼마나 이 무술일주들은 외롭고 고독한 사주팔자겠어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토를 보면 무조건 노을이다. 근데 그 노을이 어디에 졌는가? 그럼 5개밖에 없습니다. 무토는 결국은 5개예요. 제일 처음에 목부터 볼까요? 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무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으로 가면 무신이 있고, 수로 가면은 무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6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는, 요거는 들판이고, 들판, 광곡이에요. 들판. 그 다음에 오는 복이 있고, 오라고 하는 것은 봉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노을, 지는 초택, 그 다음에 신, 명도, 대도시, 그 다음에 요거는 묵지, 그래서 손재주.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토가 같은 인, 오, 진, 술, 신, 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각각 들어오는 것이 다 틀려. 근데도 이게 무토는 이렇게 술에 오게 되면은 노를 보기 때문에 틀림없이 무술을 놓은 사람들은 활인 종교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 네, 상황이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네. 다시 한번 들판 보고 이는 들판. 들판. 아, 들판. 네, 오는 봉후. 봉은 횃불이에요. 봉후. 네, 횃불. 봉후. 그 다음에 술은 노을. 지는 초택. 초택. 그러니까 늘푸른 초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습지의 초원. 네. 그 다음에 시는 대도시. 네. 그 다음에 자는 묵지에서 손재주. 붓글씨니까. 네. 그럼 참고로도 묘는 경림 이래서 요거는 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 인묘, 진, 사 이거는 큰 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화가, 역. 일하는 데는 역점. 아니야, 그 대 큰 역 있잖아요. 역 스테이션. 역. 스테이션. 네, 역이에요. 네. 그래서 미, 꽃밭. 신유. 유는 사종. 해서 절의 종이야. 그 다음에 술, 해는 바다고. 이게 전부 다예요. 요거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이게 바로 삼명통의 유고 만명 선생이 이 삼명통에서 얘기하는 천간과 지지 식감 분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배우면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자마자 노을이 어디에 졌어요? 불탄 들에 져버렸어. 가을 거지가 끝난데 어때요? 황량하잖아. 쓸쓸하고 무술 일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고독한 팔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 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일지에 묘, 그 다음에 유, 술 이렇게 놓인 사람이 있어. 무조건 일지에 묘나 유나 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지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을묘가 되었던 신유가 되었던 갑술이 되었던 일지가 무조건 묘유술이 놓여 있는 거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철새개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새개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 철자는 이런 철자고요. 쇠도 역시 삿을 할 때 그 다음에 철새개금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철새개금이 들어오면은 아주 예민해요. 사람들이 예민하고 직업도 말이죠. IT 그 다음에 어떤 영감이 뛰어나니까 요런 활인 그 다음에 업상대체로서는 살생대권업 같은 데 있죠. 살생대권 업상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지에 무조건 묘유술이 있다 그러면 철새기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지에 묘유술이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민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신묘야. 이 사람 예민할까요? 예민하지 않을까요? 네. 신금의 묘에 철새개금을 놨어요.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묘일주 그러잖아요. 여명, 무당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가 있어 무조건.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얀 토끼가 하얀 토끼잖아. 백토끼잖아요. 백토끼가 그렇죠? 이빨을 드러내는 형상. 그래서 무당이 칼을 물고 신이 나서 춤추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일주 그러면 신기가 있어. 거의 그래. 여명의 신명은 얼굴은 예쁘장해도 그래요. 근데 묘유술 철새계검을 낳죠? 아주 예민해. 영감이 있고 뛰어나고 꿈이 잘 맞고 그래서 활이남에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술을 낳았어. 당신도 철새계검에 예민하고 영감이 있고 직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업상이 뭐라고요? 종교 활인명에 너무 좋은 사람들. 여러분 경찰이 있죠. 경찰들 직업이 따져보면은요, 그 생사 여탈을 다룬 직업이잖아요. 칼 들은 직업이라 무당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어. 신유야, 이 사람이. 이 사람 제일 좋은 직업이 뭐예요? 칼 든 직업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묘유술을 놓은 사람, 철새계검을 놔서 신기. 옛날 신은 다 칼을 들고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군인이 되든 검찰이 되든 경찰이 되든 아니면 정육점을 하든 아니면 한의사가 되든 아니면 무슨 뭐 의사가 되든 뾰족하든 뭐든 찌르든 하여튼 칼을 잡는 직업들을 가져가면은 대단히 업상대책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불고기집을 한다, 커피집을 한다, 무슨 옷집을 한다.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돼.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프고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업상대책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철새계검을 놓은 사주에 그러니까 아주 종교 철학적 이렇게 관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무술 정도 되면은요, 아주 이렇게 민둥산에 개의 무리를 낳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노는데 한량 끼기지 말도 못하죠. 이걸 우리가 음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렇고, 그러면서도 중화지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신뢰, 신용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칼처럼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시다시피 목화토금수의 토는 목화의, 그 다음에 금수의, 이러한 양쪽의 모든 것을 싹 아우르는, 그렇죠, 수렴계예요. 수렴계가 발달해서 이 수렴계는 욕망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욕심이 많아. 욕심도 많고 아주 의욕도 많고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첩첩산중에 고산줄령을 낳기 때문에 이상이 높고 야욕이 큰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에서 배웠듯이 중화지기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신용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만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도 무토를 일간을 갖고 있죠. 남명도 무토를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은 그 말이 이렇게 그냥 아주 뭐 이렇게 아주 기교가 있고 현란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듬직하고 무게가 있고, 특히 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분이 무인일주인데 뭐 대체적으로 무토를 놓으면 그래요. 근데 어떤 여명이 무토일간을 낳았어. 근데 여명에게는 욕인지도 몰라요.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명에게는, 그렇죠? 여명은 일단 좀 상냥하고 좀 가볍고 경쾌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무덤덤하시네. 그 욕이지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명이든 남명이든 그 기질이 비슷비슷해요. 그 포커페이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로요. 그래서 이렇게 중화지기에 관해서 아주 신뢰, 신용에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많은 하여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신살 중에 보시면은 과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보시자고요.
요 무토 민둥산 위에 이 술토로 가는 개무리가 쫙 놓여 있죠. 그래서 무토는 우리가 아까 배우셨어요. 일간이 공망이면서 자기 밑에 개무리를 놔서 무술일주들은 친구를 엄청 좋아해. 그리고 친구들을 끌고 다니고 거장을 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술일주들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뭐냐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다 보니 민둥산에 개들이 끝없이 막 뛰어놀잖아요. 이 친구들이 잘 다쳐. 특히 발목, 이렇게 뼈 수술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고요? 그럼 잘 보세요. 한문에서 무토를 찾거나 옥편에서 술토를 찾거나 부수를 어디가 찾는다고요? 여기 가서 찾아야 돼. 요게 뭐예요? 창과예요. 예. 요 부수에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천간지지에다가 이걸 과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살을 나서 잘 다쳐. 그러니까 이제 무술이 왔어. 그러면은 언제 당신은 사고가 날 것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죠. 자, 2015년은 을미년이요. 양띠고 16년은 병신원숭이. 그래서 아직도 강한데 요 관대를 놓고 이 식상이 요래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상관이. 여러분 상관 제가 선민성 그랬어요. 그렇죠? 이 상관 그러면은 선민성이야. 호기심도 있고 호기심도 강하고 잘난 체야. 한마디로 척하고 그렇잖아요. 상관을 놨으면. 그래서 상관은 사흉신이 사길신이에요. 사흉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나다가 일진을 딱 보는데 오늘 상관운이 딱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상관은 나를 드러내는 표출 심리잖아요. 표현 심리고 무조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상관의 일이야. 저는 뭐 아파트가 왜 그렇게 멋있게 보여? 상관의 날은 희한하게 멋있게 보여. 저 사람 얘기가 너무 멋있게 들려. 그래서 상관의 날 도장 꽝 찍어. 손해가 아닐까요? 손해예요. 상관은 무조건 착각살이자 편법살이자 사직신이에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래서 결과를 엉뚱하게 불미스러운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이 상관이에요. 마치 관대가 그런 기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민성들이 고집 자기 생각이 묘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대단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상관이 이제 여러분은 지금 12운성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배웠지만 12신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12신살에 가면 이런 관대를 가지고선 우리는 이것을 월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살 그래요. 이 묘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화개살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화개살, 화개. 묘를, 사고를 화개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월살이 화개에 들었다 상관이, 그러면 무조건 이거예요. 선민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관이 관대에 놓여 있다. 근데 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굉장해요. 잘난 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어. 평상시는 산처럼 고봉줄령처럼 첩첩산중처럼 묵직해 사람들이. 근데 술을 먹으면 뭐가 튀어나오나요? 술을 먹으면 자기 감정이 튀어나와요. 상관이 나온다고 스물스물 나와서 그때부터는 조용하면 돼.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 무술의 특성을 알고 술을 마시잖아요. 재미납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 무술의 일주들이 이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심리에서 봤어요? 심리적 관점에서 봤어요. 여기에 제가 항상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반드시 지장간 하나하나를 또 없을 때 불러갔다가 인정할 때도 12운성 하나하나의 포태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 육신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지금 우리 심리적 관점에서 봤죠. 그럼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식상은 제일 먼저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명, 남명? 연명. 여명이에요. 여명은 식상이 누구예요? 자식. 그렇습니다. 자식이에요. 제일 먼저 자식을 봐야 되죠. 그렇죠? 자식이 관대를 낳았어요. 여명 입장에서 관대를 놓은 거는 일찍 자식이 출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되게 똑똑한 자식을 낳아. 자식이 현달하다고요. 요 현달 이렇게 얘기해요. 뛰어나요 자식이. 그런데 자식이 놓이는 자리가 어디예요? 묘에 놓이죠. 그러면 현달한데 이 덕을 엄마 입장에서 덕을 본다 못 본다? 묘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으면은 자식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인연에서 자식이 성공할지 모르지만 자식 덕은 본다 없다? 못 봐. 그럼 이거 공부했다고 아유 저 자식 내가 뭐 가요 공부 몇 천만 원씩 해볼 필요 없어. 에이 어차피 내가 돈 못 벌 건데 고등학교만 졸업시켜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죠? 근데 보면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씁니까? 고등학교만 졸업시켜가지고 데리고 농사 짓거나 소리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스스로 현달하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현달 성공이 부모 내가 덕을 보는 건 아니더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심리적 관점에서 보고 육신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명 입장에서 본다. 남명의 입장에서는 식상은 처가죠. 그렇죠. 장모를 의미하니까. 그렇죠? 처가예요. 처갓집은 괜찮아. 처갓집은 괜찮은데 처갓떡을 본다 못 본다? 보지 못해요. 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상관이 이제 관대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공부 또 합니다. 지금부터. 상관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상관은 여명의 입장에서 십성에 뭘 치나요? 상관이 치는 십성은 관성을 치잖아요. 그 여명의 상관이 이 선민성으로 들어와 있어. 잘난 걸로. 그럼 관성은 누구의 남편을 치죠? 그럼 무술의 여명은 남편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잘 안 한다고요. 상관이 관대를 놓으면은 거꾸로 상하는 게 뭐예요? 잘난 놈이 치는 것이 상대적인 것, 관성이에요. 그 다음에 가녀지동이잖아. 배우자한테 어떻게 한다? 한마디로 배타. 잊지 마세요. 가녀지동은 배타. 밖에 나가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죠. 저 사람하고 한 번만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관을 치는 거예요. 관대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무술의 일주들이 참 과부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근데 왜? 보실까요? 자식은 나에게 여명 입장에서 자식이죠. 자식 현달하죠. 자식 놓고 나면 이 관대 기운이 남편을 치죠. 그래서 득자부별이래요. 자식 놓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의 일주들은 자식을 옵션으로 데리고 산답니다. 그리고 이혼한답니다. 득자부별. 네, 득자부별 이렇게. 자식을 가지는. 그렇습니다. 득자부별 사주다. 다시 얘기해서 자식 없고 부지비하고 어떻게 한다? 헤어진다. 이걸 득자부별이라고 하더라. 뭐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자꾸 써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간단하고 좋죠. 간단하고 좋잖아요. 자식 놓고 헤어진다. 이걸 나 혼자 득자부별 사주로 가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공부도 되고 실제요. 또 그리고 또 이런 정도 공부하면 문자도 한마디씩 쓸 줄 알아야 돼요. 실제요. 그래서 무술의 일주들은 이 상관 이동태가 별로써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림 하나 그릴까요? 상관은 감성계라 그랬어요. 감성계 중에서도 뭐 표현 심리, 표출 심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관대는 이런 아이콘이
아이콘이 이렇죠. 관대는 위로 올라가죠. 아이콘이. 근데 어디에 걸려 있나요? 지지가 묘에 걸려 있죠. 묘에 걸려 있잖아. 그래서 못 가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욕구, 미제 이렇게 얘기를 해. 미제, 기제 있죠. 그쵸? 미제는 확증이 안 되고 달성이 안 되고 추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싸긴 쌌는데 시원치가 않은 거야.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술일주는 잔소리가 참 많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동어 반복이죠. 영어로 얘기해서 totalis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어 반복이에요. 계속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이 관대에 놓이면 내가 제일 낫다고 하는 선민성이죠. 내가 제일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 하나 그러면은 아주 분기탱천해요. 아주 욱하는 성질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공부 하나 더 할까요? 그림. 우리가 이게 수론 선명통해에서 무토는 하, 노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천간의 동물로 들어가 볼까요? 무토는 천간의 동물이 곰이야. 곰. 갑목은 여우고, 을목은 삭. 리을 기역 삭이 있죠. 네, 삭이에요. 굳이 한문으로 쓰자면 상니자야. 요런 니자. 삭이에요. 그 다음 병화는 묘, 고양이에요. 정화는 밍크, 족제비예요. 그 다음 무토는 곰이고, 기토는 오리. 오리압자. 오리압자는 이렇게 쓰이죠? 갑목을 쓰이죠, 이렇게. 이 오리예요, 오리. 새 중에서 가장 양질에 제일 세울 수 있는 거 먼저 갑목의 최고의 갑조가 뭐냐면 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리고기는 어떻게 해요? 굳이 없어도 찾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소고기는 뭐 있으면 먹고, 돼지고기는 뭐 먹으라 먹는 거고, 그렇죠? 오리는 찾아서 먹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갑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경금은 매예요. 매. 한문으로 쓰면 응이죠. 그 다음에 신금은 꽁. 치자를 쓰죠. 꽁치자. 그 다음에 임수는 연, 제비라 그러죠. 개수는 개, 복. 그래서 박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쥐. 네. 개수는 박쥐예요. 박쥐.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 그래서 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곰을 놓고 그 다음에 관대의 선미를 낳기 때문에 화가 나면 분기탱천 확 뒤집어버려요. 아주 무서워요. 무술일지도 화가 나면은요. 그런 이유들이 곰처럼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반음 복음 얘기를 우리가 배우셨어, 그렇죠? 이제 복음 이제 배우셨어, 복음, 그렇죠? 복음은 뭐예요? 천간지지가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천간지지가 같은 것을 엎드릴 복자를 쓰고 끙끙 알을 음으로 써가지고 복음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간지가 동일해. 이걸 우리가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복음 그래요. 이게 한데 또 한편으로는 반음이 있어요. 이렇게 반음은 간, 충, 지, 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무술이야. 그런데 이게 충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천충, 지충을 가지고선 이 무토에게 우리는
반드시 충이라 그럴까 극이라 그럴까. 토는 충은 없어요. 그렇죠. 없지만은 굳이 우리가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임진이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천 그게 지충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묘야. 이 사람은 보다 분명해져요. 저 천간에 정신의 충이 있죠. 이렇게. 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정묘가 이렇게 있죠. 묘 충이 있죠.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요랬을 때 우리는 천충지충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반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천충은 하지만 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충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술, 요 고잖아. 고, 묘지를 여는 삽이지요. 삽이잖아. 요게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있는 신정무가 식신, 여명에게는 식신 자식, 응? 그 다음에 인성 어머니, 그 다음에 토토 자기 형제들이 싹 빠져서 나오거나 싹 들어오거나 육진의 흉화를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임묘 이렇게도 하고 계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츰차츰 듣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양태를 놓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일단은 잔소리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잔소리가 심해져요. 그래서 17년, 18년에 무술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애는 굉장히 잔소리가 심해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명 자체도 보세요. 다시 하나 이제 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관대는 옷이라 그랬어요. 그 보니까 십성 중에서 없는 거 보니까 인, 비, 식이 다 있어요. 재성이 없고 관성이 없네요. 그럼 이번에 재성은 보니까 토극수예요. 수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임수하고 개수로 나눠보자고요. 임수를 갖다가 우리 양간을 갖다 써야 되니까 임수를 여기다 갖다 대면은 임수는 관대를 놓는다 이래요. 관대. 그래서 관대가 묘궁에 와 있구나. 묘궁에 와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종묘궁에 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실까요? 재성은 누구의 얘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되죠? 재성을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래요. 남명이에요. 남명 입장에서는 아내의 동태를 보는데 자, 아내가 관대 옷을 입고 어디에 들어와 있다? 묘에 들어와 있으니 뭐예요? 아내가 이미 죽었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무술의 일줄의 여명들은 내가 남자의 무술에 여명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술의 일주의 남명들은 이런 공부를 하든 불교, 특히 불교예요. 첩첩산중이니까 무조건 종교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종교적으로 자기를 승화시키든 이렇게 안 하면 부인이 어떻다고요? 아파. 이미 옷을 입고 묘에 들어가 있는 형상이잖아요. 염습에 자기 영상을 놨잖아요. 그렇죠? 아파. 그래서 종교적으로 반드시 무술일주들은 부인 손잡고 불교 절에 열심히 나가시고 이 공부하시거나 그러면 안 아프다니까요. 또 부부가 이상하게 그래. 이걸 우리 업상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내가 굉장히 상신이 들어와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성은 아내,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이제 아내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버지를 보자고 이제 이번에는 아내 육친적 관계에서 또 부친이 있을 수도 있죠. 재성이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똑같이 옷을 입고 묘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런 형태로
굉장히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 복음에 이게 무술이 무조건 진술충리 술놈은 하여튼 요 때는 재물과 관련해서는 길복이라 그랬었겠죠? 근데 특히 무술은 재고 규율을 놨어요. 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 그래서 재성인데도 재고 귀인의 재성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길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엄마, 아버지, 자식은 전부 다 어때? 흉화가 다 들었어. 근데 돈은 짱짱하게 들어와. 어떤 걸 택하실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돈 신청. 자, 이번에는 자, 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관성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십성인데, 관성은 나한테는 목이에요. 목인데, 목은 천간에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우리가 양간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인종을 해야 되는데, 인종. 간목이 요 술토에 들어오게 되면, 술토에 들어오면 갑술은 양을 본다고요. 양. 아까도 우리 양 배웠어요. 양은 내가 키우고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교육하고 내가 가꾸는 것들이에요. 그쵸? 자, 관성은 누구의 관점에서 제일 먼저 보나요? 여명의 입장에서 보죠. 남편이니까. 그쵸? 나의 남편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 양에 들어와 있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양종이야. 종했으니까. 종인데 묘궁에 들어와 있잖아요. 양종 묘궁. 내 남편이 양종이야. 부인이 어떻게 한다? 부인이 남편을 먹여 살려야 돼. 왜? 애들처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 유경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명의 무술의 일주들은 남편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걷어 먹여야 돼. 근데 남편의 동태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묘궁에 들어와 있죠. 그 무술의 일주의 여명은 남편이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멋있어. 자, 이걸 가지고, 자, 관성이 고에 들어가 있죠. 관성이 고에, 즉 사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술의 일주들이 남편을 고를 때는 깐깐하게 골라요. 근데 골라놓고 보면 그 얼굴이 햇살이에요. 왜? 관이 양종묘궁에 있다. 남편을. 그래서 이게 요 양종묘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명이 뭐야? 가주야. 가주는 뭐예요? 집의 주인이에요. 내가 먹여 살리는 거라고. 내가 끌고 가고.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종교 신앙으로다가 이렇게 승화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술의 일주들은 월화천만을 놓고 이렇게 괴강에 첩첩천종을 낳기 때문에 가주의 양상이 분명한데, 무술은 일단 태어나기를 무조건 활인 종교목으로 태어났어요. 업상이 그래요. 활인 종교명. 그러니까 강력한 살생대권업을 갖든 활인 종교 이런 업을 갖든 아니면 보건복지업을 갖든 아니면 결혼 중매업을 갖든 이걸 우리가 업상대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업상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팔자가 대단히 곤곤하기 쉽더라. 그래서 무술의 일주들의 여명들은 보면은 빙의의 현상들, 즉 신기들이 있어. 네, 눈을 보면 알아요.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 아주 무당도 많고 아주 그 점술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아주 과부도 많고 진짜로 무술의 일주들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불교와 종교적 업상을 맺거나 그래서 자신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면은 업상 대체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십성에 관해서는 다 끝났으니까 전 시간에도 제가 무슨 도망역이니 그다음에 고신과숙이니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었어요. 이렇듯이 잠깐 보면은 이제 도망역이라는 것을 이제 또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도화,
망신, 역마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삼합으로 본다. 삼합으로 보니까 삼합은 인호술이란 말이에요. 인호술. 인호술인데 요 도화는 뒤연방급에서 요 인디에 오는 것을 도화. 그러니까 묘가 되고, 망신은 앞천망주니까 오 앞에 오는 거 사가 되고, 역마는 충력제월이니까 요 인하고 충하는 신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도화를 보시면은 요 도화와 망신은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망신과 역마는 대체로 남명의 입장에서 관찰해요. 여명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보자고요. 요 무토가 묘가 들어오는 해를 가지고 우리는 정관이 도화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관도화예요. 정관도. 목국토지요. 정관도화예요. 정관도화가 들어오면 이 정관도화의 특징은 권력 오르가즘이 너무 강해요. 오르가즘이. 아주 출세욕이 말도 못하답니다. 그래서 이 정관도화가 들어오잖아요. 여명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집 나가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관도화가 들어올 때 이성의 운을 조심해야 되겠죠. 여명 입장에서는. 그래요. 실제 그렇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보자고. 2011년이 뭐예요? 신묘년이죠. 그렇죠? 10년이 경인년이고. 그럼 이 사람에게는 이걸 보시자고요. 무토에게는, 무술일주에게는 토생금 하니까 상관이네요. 목국토 하니까 뭐예요? 정관이죠. 상관이 정관을 어떻게 해요? 쳐버리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관, 견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이 정관을 치는 해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정관 도화로 해서 이 해는 어떻다고요? 이 여자는 집 나갑니다. 틀림없이. 상관이 들어오면은 꼬라지가 되는 게 없어. 상관은 뭐예요? 드러내는 거야. 연살이라고 도하고. 응? 그런데 관을 쳐버리잖아. 그럼 바람 날 수도 있고 집 나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정관도화는 출세욕,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출세에 대한 오르가즘이 굉장히 강해요. 오르가즘이.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것들 공명심이 대단해지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운이 천라 지망운으로 들어와 있다, 술의 진사로 놓여 있다,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어. 틀림없이. 자, 그 다음에 미토와 해수. 우리가 이제 과수과 고신을 보는데 과수과 고신은 방합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은 신유술이에요. 요 신 앞에 오는 거 미토, 술 뒤에 오는 거 요거 해수. 요것이 이제 전부 다 미술하고 미술, 해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미술, 묘의 인유. 그래서 우리는 천문성이 들어와가지고 요때 대체적으로 파종, 개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술일주들은 이렇게 미토가 되거나 이렇게 해수가 되잖아요. 그럼 금년에 을미년이에요. 을미년 같으면은 미술이 형으로 들어오죠. 형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과숙으로 들어와요. 여자 같은 과숙은 홀로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홀로 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이혼하기보다는 이런 데서 공부 안 되니까요. 무술일주들은 을미년에 반드시 출사해. 무슨 출사? 공부 때문에. 여기 와서 두드린다니까요. 이상하죠? 이게 바로 과숙이에요. 그래서 을미년을 딱 보면 공부하시겠구만. 밖으로 나가셔야 되겠구만. 우리가 그래 활인 종교 하시겠구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과살도 있고, 부수가 과니까 과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뇌공강이라고도 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건강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건강 중에서도 뼈 수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요 사화가 사술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혹시 원진 규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진살이 있네.
규문살이네. 들어봤네? 원진살. 원진살이 뭐, 원진살 들어보셨죠? 자, 원진살이 뭐뭐 있나요? 원진살. 우리 자, 원진살은 제일 먼저 진해. 응? 진해. 그 다음에 미인도 있고 인유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진해 미인이 되었던 뭐 인유가 되었던 그 다음에 자미, 그 다음에 신묘, 오죽, 사술, 이게 전부 다 원진살이에요. 원진은 용하고 돼지는 원진이 있다 그러는데 우스갯소리로 용의 입장에서는 12가지 동물을 형성화시켰잖아요. 돼지 코가 자기 입이 돼지 입이잖아요.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네 입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래서 둘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인이 됐던 인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원진을 하는데, 호랑이는 닭울음 소리에 도망가니까 내 밥그릇을 못 먹게 해서 닭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미는 뭐예요? 양은 쥐는 양똥을 조금이라도 밟거나 묻히면 어때? 껍질이 홀랑 벗겨지죠? 쥐가 그래요. 쥐털이 딱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묘는 뭐예요? 원숭이하고 토끼. 그래서 엉덩이하고 눈이 빨개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죽은 뭐예요? 나는 열심히 빠르고 일하는데 넌 느릿느릿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사술은 뭐예요? 뱀은 개가 짖으면, 개소리를 짖으면, 뱀은 소리가 없어 듣지를 못하는 귀가 없어 개소리는 들어요. 개소리는 좀 껍질이 홀랑 벗겨진답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 개를 데리고 다니면 굉장히 안전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원진, 한편은 귀문관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문관살을 이 다음에 배우시라고. 원진이 이렇게 사술에 이렇게 놓이죠? 그쵸? 이렇게 사술에 놓이게 되면 원진이 되면, 원진은 뭐예요? 부부간의 쉽게 말해서 공방수가 들어온다, 이별수가 들어온다, 싸움이 들어온다, 잔소리가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애는 이상하게 술 먹고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말이죠. 보면은 믿고, 만나면은 떨어지고 싶고, 떨어지면 보고 싶은 원진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 들어오죠. 이렇게 요게 이제 2000년을 들어서 13년에 계사년이 됐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천간으로서 합이 들어오고 지지로서 사가 들어오죠. 그러면 천 없어도 어떻다고요? 부부가 어떤 염분에 의해서, 외부 일에 의해서 사술 원진이 들어오니까 헤어짐이 들어오는구나. 싸움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벌써 이런 동태들 우리가 쭉.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일주의 무술을 가지고선 우리가 좀 이렇게 잡다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선 시비운성 공망법,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등등의 얘기를 자의 형상부터 쭉 해서 신사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무술은 실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술을 여러분이 쭉 한번 좀 이렇게 복습을 제대로 하시면은 거의 다가 완벽하게 아마 이 신살 공부는 다 끝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공부할 분량이 많아요. 알으셨죠?